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개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축일주는 개수와 축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간과 지지가 모두 음의 글자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들이 잘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그러한 성향들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잘 참고 견디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물상적으로는 개수는 음수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색깔로는 검은색을 나타내죠. 검은색, 그 다음에 축은 소를 나타내니까 일종의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있는 그 버팔로 같은 그런 물상입니다. 버팔로. 그래서 검은 물소, 뭐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은 물소의 성향으로 인해서 이 개축일주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음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물소 때 엄청나게 체중도 많이 나가고 1000kg가 넘죠. 그렇게 나가고 또 엄청 사납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축일주도 그런 그 검은 물소의 물상으로 인해서 다소 그런 면이 보인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굉장한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있고 한 길로 외길로 전진하는 어떤 오기와 도전의 정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어, 또 그 외에 이 축토 속에는 이제 그 지장간이 이렇게 개, 신, 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비견과 신금, 인성 이것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그런 면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비경과 인성의 조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집이 세고 외길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수가 축토에서 개수는 이제 우리가 삼합으로 치면은 묘해 미에서 삼합을 하기 때문에 축토는 이게 이제 음간이니까 역행을 하죠. 그래서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12운성으로. 그래서 개축일주는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면을 보입니다. 특히 축토, 일지 축토를 가지고 있어서 축토 이 평관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서 극복해내는 그런 어떤 영웅호걸의 기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개축일주의 물상적인 특징으로는 개수가 이제 음수인데 축토는 또 습토죠. 그래서 일종의 그 늘 젖어 있는 습지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지는 언제나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땅이 건조해지지 않고 항상 축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 개축일주는 어떤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살적으로도 이 개축일주는 이 자수와 암합을 합니다. 자축합하죠. 그래서 이 자수는 개수의 녹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살로 뭐라고 하느냐? 암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녹봉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그 해결 실마리 또는 어느 정도의 먹는 문제가 해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개축일주는 종종 우리가 신살적으로 이 탕화살이라든가 축토 이 축이라는 것은 탕화살에 해당이 되죠. 탕화살이면서도 또 개축 자체가 이게 또 백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백호살과 탕화살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물상으로 인해서 종종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비관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배우자 연에서 다소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축일주는 가장 큰 특징이 개축일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굉장히 참을성이 좋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잘 참고 견디면서 극복해는 어떤 그 인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굉장히 솔직담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점은 좀 고집이 세고 외골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것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장점이 훨씬 많은 일주가 개축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개축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을 때는 어떤 성향을 보일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갑목은 상관에 해당이 되고 진토는 자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달고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이 수험생이냐 또는 뭐 승진을 노리는 사람이냐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학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굉장히 그 왕성하고 부지런하게 뭔가를 도모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서 뭐 이 경신금을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특별히 강하지 않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갑진년이. 그래서 수험생은 사주 안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경우라면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병정화가 있을 때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기토가 있을 때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금이나 병정이나 기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수험생인 경우에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고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조직에서 일하는 뭐 직장인이라든가 또 취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이런 구조 사주 안에서 경신금이나 병정이나 기토가 천간에 있는 사람은 갑진년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런 것 없이 개축일주가 그냥 갑진년만 볼 때는 어떠하냐 했을 때 많은 노력과 부지런하게 하지만 당장에는 어떤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어떤 중대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거나 중간에 하다가 노선을 바꾼다든가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문부호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노력의 결실을 바로 볼 수 있냐 없었냐는 원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그거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 또는 그러니까 승진을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약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개축일주가 갑진년이 됐을 때 직장인이라든가 승진을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소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기타 뭐 어떤 하던 일들을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갑진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할 할 것이고 사주 원사주에 만약에 병정화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도 좋은 성과를 내고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돈을 좀 벌어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연애라든가 연애운 연애나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가 만약에 개축일주라 그러면은 이 갑진년이 상당히 부부 관계에서는 불화를 한다든가 불편한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건강 부분에서는 어떠냐? 건강 부분에서는 당장에 어떤 그런 건 없지만 뭐 아주 잔병 같은 거를 좀 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그 전에 만약 아픈 사람이라면 여전히 완쾌되지는 않지만 점점 회복되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건강이 완전하게 완쾌되지는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축일주가 구체적인 사주에서는 어떤 현상을 보일 거냐 했을 때 대체로 개축일주의 천간에 이렇게 병화, 이렇게 병화가 뭐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있는 구조라면은 많은 달들이 세 개의 달만 빼고 다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월에 태어나는 사람이다. 미월이면 이제 양력 7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7월에 태어나는 개축일주라고 할 것 같으면
요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축일주는 지지에 자나 신이나 또는 뭐 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아주 유리합니다. 지지에 해, 자, 신 이런 글자가 있으면서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다면은 갑진년이 아주 유리한 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수험생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승진을 노리는 사람이든 다 좋은 결과를 대부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느냐? 미월이면 이제 갑진년이 왔을 때 이 갑목이 상관인데 상관이 용신으로 돼서 흉신이죠. 흉신 용신이 운에서 와서 병정을 보게 되면은 상관생재의 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습니다. 단, 지지에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에 자라든가 신이라든가 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지 개축 일주만 돼 있는 데서 갑진년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미월생은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그렇게 반드시 좋다 하기는 조금 장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로 몰리기 때문에 그 상관생재하는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따져보면은 신월은 왜 어떻게 되느냐? 신월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월 같으면 갑진년이 이렇게 오면은 갑진년에 오면 진토가 신금이랑 합해서 임수가 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월급격으로 바뀌면서 갑목을 보니까 일간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갑목을 보니까 월급격이 상관생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월에 그러니까 양력 8월 달에 태어난 사람 양력 8월에 태어나는 개축일주가 천간의 병정을 본다면은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뭐 수험생이든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관계없이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6월생은 왜 나쁘냐 했을 때, 6월생은 나쁘게 돼 있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9월이 되겠죠. 9월. 요것은 이제 인수격이 됩니다. 인수격. 인수격에서 이제 갑진년이 왔을 때는 이 병화재성이 인수격에서는 이제 제극인이 될 수 있는 흉신으로 작용을 하죠. 그랬을 때 갑목이 오면 갑목은 이 사주의 병인 병화를 목생화해서 더욱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6월생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요런 구조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주에 신이나 자나 이런, 뭐 해, 이런 게 없는 상태면은 수월의 개축일주는 이 병화가 용신으로 해서, 재용, 상관격을 이루죠. 재용 상관격이라면은 특히 일간이 매우 천간에도 임계수가 있어야 돼요. 임계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재용 상관격에서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X로 표시했는데 아무리 좋아도 세모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의 모델, 개축일주가 천간에 무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은 이 무토는 이제 정관이 되죠. 정관이 있는데 갑진년이라는 운이 왔을 때 이 갑목은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달들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달만 좋고 모든 달에 출생했는 개축일주가 천간에 무토가 있었을 때는 다 나쁜 상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천간에 만약에 이 경우에 경신금이 이렇게 있다. 경신금 또는 뭐 기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엄청난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이 경신금이나 기토가 있으면 왜 좋냐 하면은 어느 달에 태어나도 주리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경신금이 있으면은 이 정관이 있는데 이 간목이 운에서 상관이 와서 상관 병관에서 무토를 부수려고 할 때 경신금이 제압을 할 수가 있죠. 또 기토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갑진년이 딱 왔을 때 갑목이 갑기합해서 이 상관을 제거해서 정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경신금이나 기토가 있다 그러면 매우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토가 보좌하는 재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무토가 덜렁이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에 태어났는 개축일주는 다 불리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묘월이라든가 축월에 태어났는 개축일주는 또 좋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이렇게 묘월에 태어나는 개축일주라면은 이제 평관격이 되죠. 평관격이 갑진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간목이 와서 관살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여기 식신격이죠. 식신격. 식신격이 간목 상관을 만났죠. 그래서 식상 혼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지금 조금 잘못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X가 되겠습니다. X. 요거는 왜 X냐? 지금 제가 조금 제가 실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식신격이 여기 상관을 만나서 정관을 부수기 때문에 역시 묘월에 태어나는 개축일주도 역시 불리하다. 정관이 이렇게 있다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묘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신묘일주다 그러면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신묘월주에 개축일주란데 여기 무토가 있다면은 이럴 때는 이제 정관 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신금이 없는 상태에서 묘월에 개축일주가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상관 경관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 인월이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월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묘월에 태어나는 개축일주도 역시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되면은 축월에 태어나는 개축일주 요거 하나만 좋습니다. 축월에 태어나는 개축일주는 왜 좋으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축월이면은 양력으로 1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1월에 태어나는 개축일주는 무토가 있으면은 이게 관살 혼잡이거든요. 관살 혼잡인데 갑진년을 오면은 이 상관이 와서 정관을 무슨으로써 살대 정관격이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을 해소하는 그런 운을 맞이했기 때문에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축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